안녕하세요. 2025년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 우수학위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보건학 석사 이정철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만성조현병 환자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효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조현병이란 만성화를 겪게 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망상, 환각 등의 양상 증상, 감정둔화, 회피 등의 음성 증상을 겪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오래 지속되는 질환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합니다. 조현병 치료에서는 약물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중재의 혼합 사용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간주되어집니다. 이러한 만성 조현병 환자의 관리는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보다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또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퇴원 후에 지역에서 독립적인 활동과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기존 작업치료사의 법적 한계로 조현병 환자 대상으로 작업치료 효과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작업치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제 연구 프로그램 원 프로그램은 생활기술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교육과 실습 및 과제를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증상 개선, 일상생활 능력 향상, 삶의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치료 원리는 남아프리카 작업치료사 보나디 투잇이 개발한 창의적 능력 모델입니다. 본인이 작업에 참여하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창의적 반응과 행동이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이끌고 참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에서 창의적 능력은 개인의 생각, 신체, 영성, 욕구가 동기와 연결되어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개인의 능력이 환경에 결합하며 적응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은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와 둘러싸인 환경과의 조화의 어려움으로 적응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 지역사회에 복귀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해당 모델을 치료에 적용시킬 때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개개인이 각자의 창의적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활동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고자 하는데 각각의 관심사를 고려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 센터드 접근을 강조하고 클라이언트의 적응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촉진시켜 스스로 작업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핵심 요소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이런 해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또한 국내 조현병 환자에게서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만성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신병적 증상 개선, 사회적 기능, 일상생활 수행 등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통해 작업치료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근거를 쌓고자 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로 성인 만 19세에서 65세의 대상자로 정신병적 증상을 진단받은 자, 그리고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되고 현재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자, 그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가 되고 어려움이 없는 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제외 기준으로는 현재 치료를 중단하거나 입원한 자, 프로그램에 제한될 정도의 신체 기능, 또한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연구과정 개요입니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게 구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원과 함께 소통을 한 후 가이드라인과 기본 치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작업치료사 또는 작업치료학 박사 3인 이상의 검토를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및 보완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실험 연구로 협조된 기관에서 대상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초평가는 연구자의 개별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평가 실시 후 주 1회 16회기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기간 내 프로그램실에서 연구 책임자가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프로그램은 총 16회기로 1회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의,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 2회기에서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 속에서 적응을 위해 해볼 활동에 대해서 탐색하고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기에서 15회기는 각 주제에 맞는 활동을 연구 참여자와 논의를 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16회기에서는 각자 목표로 했던 수준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하고 변화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교육 후 지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사업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메인 회기인 3회기에서 15회기의 경우 주로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및 과제 확인을 하고 시작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 회기마다 다음 회기에 필요로 하는 활동을 듣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해당 회기가 되면 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후 작업 활동에 대해 실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급화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수행에 대해서는 연습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쯤엔 치료사의 피드백을 듣고 다음 회기까지 삶 속에서 수행해보고 올 수 있도록 과제를 제공합니다. 해당 연구의 도구로는 증상평가를 위해 CGI SCH를 사용하였고 기능평가로는 사회기능 척도 SFS 그리고 후다스 2.0 36문항 버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평가 척도로 주로 일상생활 평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일상생활 수행을 알아보기 위한 로톤 수단적 일상생활 평가 그리고 생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자가평가형 생활참여 척도를 활용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SPSS를 활용하였고 먼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인과적 및 임상적 특성 차이는 피셔 검정과 매니트니 검정을 활용하였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내 프로그램 실시 전후 증상 차이, 일상생활 수행도, 생활기능 정도의 차이는 윌콕슨 검정을 활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간 차이는 매니투니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과입니다.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서는 두 군 간 차이는 없었습니다. 증상의 변화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는 양성 증상, 우울, 인지기능, 전반적인 증상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대조군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능적 손상 변화 비교에서도 실험군에서는 자기관리, 사람들과 어울리기, 전반적인 손상에서 유의한 손상 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대조군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기능 변화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는 독립적인 수행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레크레이션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도 변화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는 유의하게 효과를 보였고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역량 및 가치 영역에서도 분석을 했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실시 전후 변화량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도 정신병적 증상에서 양성 증상 그리고 전반적인 증상에서 유의하게 변화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의 하위 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행연구는 증상 개선, 일상생활, 3회질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증상 개선과 생활기능 향상에서 일치하는 결과도 있었지만 약간의 차이도 보였습니다. 먼저 이 연구와 선행연구 모두 정신병적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지만 선행연구는 양성 증상에 대해 효과가 없었고 음상 증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양성 증상에서 효과를 보이고 음성 증상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업 참여를 통해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감소하고 주도적으로 좀 활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제한점으로는 약물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약물로 인한 효과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과 가까운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복합적인 수단적 일상생활의 경우 실험군에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평소에 가족 또는 타인이 해주거나 해보기를 두려워했던 활동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험하면서 주관적인 인식 변화와 성취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사, 여가, 직장 및 학교 활동을 알아본 일상생활 영역 파트에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지 못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사 및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다루기에 점수 변화는 있었지만 직장 및 학교 활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도가 없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이 문항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연구에서는 개별 작업 치료를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재원으로 사회 참여 향상을 위해 그룹 치료를 재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그룹 치료 기반의 작업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사람들과 어울리기 같은 하위 유형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능 전반을 보는 SFS에서 유의한 차이를 찾기 힘들었는데 이는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에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접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생활 참여에서의 일상생활 역량과 가치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배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보기에는 평가 기간이 짧았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자기 역량감과 가치에 대해 후속 평가를 진행하여 검증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조현병 환자에게 생활기술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작업에 기반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치료가 만성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데이터가 많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 특성이 맞는 작업 치료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연구 내용 중 관심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철이었습니다.